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십니까.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워낙 컨디션이 안 좋았던지라 네. 좀 푹 쉬고 다시 회복한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쉬신 거예요? 네네. 우리 얼굴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네, 지금 뽀샤시해지고 뭐 피부도 하얘지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네네. 방송이 끝난 다음에 추선님이 저한테 이제 피부가 처져 보인다라고 제가 그렇게 예. 그렇게 모진 말을 했나요? 그러셨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잘 쉬었어요.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중개업소들이 다 문을 닫고 강남에 있는 중개업소들이 다 문을 닫았거든요. 안 그래도 단속 들어왔다고. 예, 그래서 다들 중개업자들이 불법 체류자 마냥 이리 왔다가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셨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기사들 댓글들을 좀 봤는데 뭐 이런 쳐죽일 놈들 지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문을 닫고 도망 다녀? 뭐 이런 기사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고서는 예, 그러니까 엄청난 불법을 했으니 너희들이 문 닫고 도망 다니는 거지 아니면은 왜 그런 걸 해야 되냐 뭐 이제 당당하게 네 사무실을 지키지 그렇죠. 왜 피하냐. 예, 뭐 그걸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뭐 나름대로 억울한 것도 있고요. 여하튼 저희도 지난주에 굉장히 한 주 잘 쉬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정부 대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궁금한데 그럼 오늘도 부동산 사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0.04%, 전세값은 0.01% 올랐다고 하네요. 오른쪽 숫자표를 보시면요.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이번 주 상승률이고요. 네.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지난주 상승률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주 상승률보다 전체적으로 한 반 정도가 꺾였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보합세를 기록했다가 뭐 0.01% 내리는 뭐 그 정도의 그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이건 뭐 조정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우습죠. 상승세는 계속되니까요. 좀 더 완만하게 상승했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어찌 됐건 중요한 것은 네. 부동산 대책 발표가 지금 다음 주 중에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책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매수를 미루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발표가 강도가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승세가 될지 아니면 조정 국면으로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 다음 주 부동산 대책 발표 카운트다운. 규제 강도는 중약.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의 첫 정책의 강도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과 달리 이번 대책은 청약 조정 지역을 도입한 113 부동산 대책을 확대 보완하는 선에서 서울 강남권이나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맞춤형 선별적 규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 같다가 네. 지금 뭐 그렇게 강하게 나왔다가 경기 죽일 일 있냐 조금 조정하자 그래서 이제 중약 정도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나올 그 대책 중에 큰 카테고리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는 크게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확대 적용,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도입, LTV, DTI 강화 등 세 가지고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 시행하는 것을 공식화할지 여부도 큰 관심 대상이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확대 및 자격 조건 강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까지 강남 4구와 네. 과천 정도가 예를 들면 분양권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입주 시점까지 전매를 할 수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준공돼야지.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자격 조건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다시 이제 청약을 못하는 네. 이런 조건들인데요. 이 지역을 갖다가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세종시하고 부산시까지도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기사가 바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강남 4구 내지는 뭐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것이다. 또 어제까지는 지정 안 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 또 지정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은 정말 나올 때까지 내용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지정은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지정은 하지 않고 조합원 지위 승계만 막는 방안을 네, 그 내용도 고려 중이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총 14개 정도의 규제가 동시에 시행이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너무 강한 법이다 보니까 네네.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안 하는 대신 이번 상승의 어떤 그 원인을 강남 재건축으로 보면 네. 조합원 지위 승계만 막을까? 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조합원 지위 승계를 막는다면 예를 들어 1+1을 받을 수 있었던 단지에서는 이제 한 채밖에 못 받고 또 하나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니요, 타격이 그런 있는 내용 건가요? 같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조합 설립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요, 매수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못 받아요. 나중에 현금 청산을 받거든요. 그쵸. 이제 그 부분을 시행하겠다. 뭐 이 정도 얘기로 보여요. 세 번째 내용은 LTV하고 DTI 강화 내용인데요. 네. 이 내용도 뭐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기사들을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그래서 뭐 강화한다 안 한다, 뭐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제 저녁 오늘 아침까지 나온 기사들을 기준으로 보면 네. LTV DTI 강화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집단 대출에 DTI를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 같아요. LTV DTI 강화라는 거는 원래 올 7월이면은 이게 부활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7월이면 네. 부활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강화.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아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기존에 그 완화되었던 것을 갖다가 유예를 종료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50% 60%로 환원시키는 부분이고요. 네, 60% 네. 70% 있던 것을 네. 이제 기존의 걸로 환원시키는 부분이고요.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이게 분양권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분양권은 뭐 몇 개씩 갖고 있을 수가 있었는데 DTI가 적용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몇 개씩 갖고 있는 부분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네. 이게 이제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될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러면 조합원 지위승계 여부는 조합원 지위승계만이라도 막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투자 마인드로 들어가는 분들은 많이 빠질 그렇죠. 텐데. 그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개 정도의 그 규제 법안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한두 개만 빼서 지금 지정을 해볼까라는 이제 그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이제 올해 말부로 유예가 종료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연말까지 가봐야 간 다음에 유예할지 말지를 12월 달에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두면은 다시 그렇죠. 돌아오는 건데. 그리고 이제 2014년에도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12월 20일까지도 이게 유예될지 뭐 보류가 될지 그거를 결정을 못하고 막 혼선이 되게 많았다가 네네. 12월 27일, 28일 아마 그때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때까지 가는 것이 상식인데 가격대가 이렇게 오르니 네.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을 미리 공식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진행이 느린 단지들은 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영향을 받으니 너희들은 일단 멈춤을 하고 있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집값을 조정하려고 유예 하는 것 연장 같아요. 가능성에는 전혀 베팅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네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공식화 해버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무조건 공식화돼 이렇게 해버리면은 느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기대감이 꺾여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 뭐 정확한 대책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너무 많이 뭐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해서 다음 주에 대책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부터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미 연준 기준금리 1% 내지 1.25%로 인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3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네 번째 인상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1 내지 1.2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달에 기준금리 인상은 뭐 사실 다 예고되어 있는 것이었잖아요. 올해 한 3차례까지 있을 거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번이 이제 9월, 12월 그런데요. 네. 9월, 12월 중에는 9월 달까지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12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준은 분기마다 제시하는 점도표를 보면 네. 내년도 인상 전망도 그 3회 정도 올리겠다. 그리고 후년도도 3회 정도 올리겠다라고 이제 기존 입장을 아직까지는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2019년 말까지는 거의 뭐 한 2.9%, 3%까지 미국 금리,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 연말에 보유 자산을 축소해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어서 연관 기사 하나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검토. 한국은행 총재 3년 만에 긴축 카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선회할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임기 중 기준금리를 5차례 내린 바 있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3년 만에 긴축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르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 검토를 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나니까 기자들이 나중에 그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그럼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 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뭐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뭐 인상을 검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를 네네.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의미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한국은행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하할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우리나라 이야기조차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별로 좋지 않으니 계속해서 인하에 대한 사인을 냈지 네. 인상에 대한 사인은 단 한 번도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주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갖다가 비쳤다는 면에서 네. 의미를 가져야 할 수 있고요. 과거에 보면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았던 때가 한 2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오래 못 버티고 바로 금리 인상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어찌됐건 지금 미국에서 우리와 지금 기준금리가 같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9월과 12월 중에 한 차례를 더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진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낮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낮게 끌고 갔는데 그 시점은 거의 다 오지 않았냐. 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